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한국기업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찾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과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모든 이슈들 파악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주식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뭐 유튜브를 봐도 TV나 신문을 봐도 혹은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실제 도움되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그런 어려운 정보들 속에서 고생하지 말고 대기업 안에서 저와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아마 많이 낯서실 거예요. 제가 이제 금융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사실 많이 보아야 될 그런 종목은 아닌데 보면 항상 연말에 한 번씩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배당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배당주는 연말 되기 전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로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한번 배당을 폭탄을 갑자기 줬거든요. 좋은 일이죠. 주주들한테는 선물 같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주가가 한번 12월에 미리 올랐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그만큼 배당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안정된 배당을 주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과 최대 주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평가 그리고 사업가치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세계 기업이 이제 독과점 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세 개의 기업이 정말 점유율 보시면은 33% 내외로 아주 촘촘하게 나눠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평가받는 기업들이 똑같이 이제 일거리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점유율 변동이 미미하게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사실 전 세계 시장에서도 비슷합니다. 글로벌리 가장 유명한 신용평가사는 세 군데잖아요. 피치, 그리고 무디스, 그리고 S&P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피치사가 있는데요. 피치사가 이 한국기업평가의 최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지분을 한 74%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통될 수 있는 지분은 상당히 적은 25%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뭐 신사업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업종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막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019년에 갑자기 8,618원, 배당 성향이 무려 189%를 했어요. 즉, 그에 버는 돈의 2배를 배당을 했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전에는 배당을 사실 별로 안 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배당 요구가 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다 최대 주주가 피치사잖아요. 배당을 많이 해가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배당을 한 번에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가 배당률이 14.1%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였고 2020년에는 2,907원을 배당을 했는데 그럼 시가 배당률로 한 5%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주가가 이때 좀 과열되면서 시가 배당률이 2.6%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즉 이런 일시적인 해프닝 같은 현상이 있었고 이후에는 다시 배당 성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재는 다시 100% 가까운 배당 성향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 100%까지가 적당하겠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전에 배당을 너무 안 했다는 거고 그렇다고 100% 밑으로 계속해서 주는 거는 이익을 어차피 쌓아봤자 투자할 때도 없는데 좀 운용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100% 성향을 좀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22년에 또 100%를 넘겼기 때문에 아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또 100% 이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중간 배당을 한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이슈를 한번 좀 체크하면서 배당금은
2024년 이후에는 좀 다시 배당 성향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 레벨에 따라서 배당의 그 강점을 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배당금을 어쨌든 한 5,000원 내로 잡는다라고 보면은 주가가 뭐 한 5만원 밑으로 아니면은 뭐 4만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계속해서 매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금은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고 주가가 결정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체크할 포인트는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이 STO 관련,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시장 파이가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이 좀 열린다면 한국 기업 평가뿐 아니라 3대 평가사 모두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어도 기업들 매출 현황에 따라서도 사실 주가는 좀 은행 예금처럼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사실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STO가 좀 더 더해진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성장의 속도를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좀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각각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과 지금 아이디어를 MOU 단계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미술품 조각거래, 뭐 인프라 조각거래, 뭐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해서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적을 보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이제 STO 시장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국내 신용평가업에서 3대 독과점 기업 중에 한 곳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큰 변동이 없다. 뭐 서로 경쟁을 해서 뺏어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STO 시장 개화 시 관련된 시장 전반의 파이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지만 일관된 배당 정책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당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배당이 나올 것을 고려하면서 주가 레벨에 따른 대응을 해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한국 기업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오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대기업에서는 이런 금융주뿐이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같은 우리나라 주요 핵심 산업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 멘토가 24시간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꼭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보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